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진이라는 27살 여성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수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었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손재주가 좋아 일하는 곳에서는 인정받는 실력자였어요. 수진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건 2년 전 봄이었어요. 단골 손님의 소개로 민수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대기업에 다니는 민수는 수진의 순수한 매력에 첫눈에 반했대요. 처음엔 망설였다고 해요. 환경도 다르고 학벌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수진 씨는 있는 그대로가 너무 예뻐요. 다른 사람들처럼 꾸미지 않아도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식 날 수진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대요. 시어머니 영자 씨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수진의 불행한 신혼생활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수진은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꾸며나갈 새로운 보금자리. 30평대 아파트였죠. 예쁜 커튼도 달고 식물도 키우고 그렇게 둘만의 공간을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죠. 서툴지만 요리책을 보며 열심히 배웠어요. 남편 민수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봤대요. 여보, 이거 정말 맛있다.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남편의 칭찬에 수진은 더욱 열심히 살림을 배웠어요. 주말이면 둘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대요. 수진은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며느리 집 구경을 한다며. 어머님 오셨어요? 차 준비해드릴게요. 수진은 부랴부랴 차를 준비했죠. 시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이게 뭐니? 청소는 제대로 한 거니? 커튼은 왜 이런 걸로 했어? 우리 민수 집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수진은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아침부터 청소도 하고 정리도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쑥 찾아왔어요. 매번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했죠. 아니 이렇게 살림을 하면 어떡하니? 우리 민수가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살아?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졌죠. 내일은 일찍 와서 김치 담그는 거 배워야지. 주말에는 시댁 대청소하러 와야 해. 수지는 네일샵 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뭘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못마땅했죠. 남편 민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다 당신을 위해서야. 살림을 잘 배우길 바라시는 거지. 그렇게 달콤했던 신호는 점점 쓴맛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시련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의 결혼 생활이 3개월째로 접어들었을 무렵이에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침 7시 수진은 늘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불시에 들이닥치는 일이 잦아져서 항상 집을 완벽하게 정리해놔야 했거든요.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야 하는 거야. 이렇게 쌓아두면 어떡해? 걸레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냐. 내가 몇 번을 가르쳐 줘야 하니?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들러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설거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큰 잔소리가 시작됐죠. 아니 이게 뭐니?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 있잖아. 어제 저녁에 뭘 했길래 설거지도 안 하고 잤어? 수지는 해명하려 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손님을 받느라 피곤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았죠. 내가 무슨 피곤해. 나는 너희 아버지 회사 운영할 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도 이런 적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수진의 옷차림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뭐니? 며느리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 화장도 진하게 하고. 내가 무슨 연예인이라도 되니? 수진은 네일숍에서 일하다 보니 어느 정도 꾸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단정하지 못한 며느리로만 보였나 봐요. 남편 민수는 이런 상황에서 늘 침묵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좀만 더 맞춰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수진의 친정 가는 것까지 막으려 했죠. 무슨 며느리가 친정은 그리도 자주 가니? 시댁은 뒷전이고. 내 부모님도 바쁜 사람들인데 왜 자꾸 귀찮게 하니? 수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죠. 퇴근 후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러 온다며 불쑥 찾아왔거든요. 오늘은 뭘 했니? 이게 뭐야?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니? 아니 냉장고는 왜 이렇게 엉망이야? 정리정돈도 못하는 거야? 그날도 수지는 늦게까지 손님을 받고 퇴근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건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수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오늘만 참자.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의 네일샵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예약이 많아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한 게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이런 데서 일한다고 우리 아들 체면이 뭐가 되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머님, 여기 제 직장이에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무슨 며느리라고. 매일 늦게 들어오고. 이런 데서 남자들 손이나 만지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손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수진이 그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들마저. 어머님, 제가 하는 일인데요. 이런 게 무슨 일이니? 당장 집에 가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시어머니는 수진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들 앞에서 더 큰 소리로 망신을 주기 시작했죠. 우리 민수가 널 잘못 만났어. 대학도 안 나온 게 이런 일이나 하고. 내가 그때 이 결혼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아유분해. 그날 이후로 네일샵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한 거죠. 수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읽고온 자신의 일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죠. 수지는 며칠 전부터 떡과 전 재료를 준비하고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음식을 연습했어요. 이번엔 꼭 칭찬받아야지.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준비했죠. 추석 전날 시댁에 가보니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대학병원 의사였고 작은 며느리는 유명 회사 임원이었죠. 어머님, 이번에 제가 새로 배운 약과 만들어 왔어요. 큰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된 약과를 내밀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우리 큰 며느리는 역시 다르네. 병원 일로 바쁜데도 이런 걸 직접 만들어 오고. 수진도 열심히 준비한 송편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저도 송편 만들어 왔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송편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모양이 이게 뭐니? 송편은 예쁘게 빚어야지. 온종일 부엌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죠. 아니, 저는 이렇게 부치는 게 아니라뇨. 기름은 왜 이렇게 많이 넣고, 나물은 왜 이렇게 짜게 무쳤어? 손이 왜 이렇게 둔하니?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너희는 쉬어라 하면서 막았거든요. 우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맨날 바쁘게 일하니까 이런 날 정도는 쉬어야지. 수진이가 하면 돼. 저녁쯤 친정에 들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뭐? 친정은 무슨? 시댁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결국 그날 친정에는 가지 못했어요. 밤늦게까지 뒷정리하고 설거지하느라 친정에 전화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지는 울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남편 민수는 그저 운전대만 굳게 잡은 채 말없이 있었죠.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라니.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이제 수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고, 뭘 해도 부족한 것만 같았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됐을까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는 시어머니의 친구 영숙 씨가 찾아왔던 날이었죠. 수진이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고, 수진 씨 요즘 좀 힘들지? 영숙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시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며느리가 살림도 못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수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동네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걸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던 이웃들이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죠. 저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 물어봐도 이웃들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단골 손님이었던 정미 씨가 귀띔을 해줬어요. 수진 씨 조심해. 시어머님이 당신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니시나 봐. 시어머니는 미용실, 마트,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수진의 뒷담화를 했대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요즘 이상한 남자랑 연락한다더라. 밤늦게 들어오는데 뭔가 수상해. 처음에는 단순한 험담이었는데 점점 이야기가 커져갔어요. 수진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민수의 귀에도 이런 소문이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밤 민수가 물었죠. 여보, 요즘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네일샵 손님이 많아서 늦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늦는 거 맞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없던 의심의 눈초리. 수지는 그제서야 알았죠. 시어머니의 소문이 이미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여보,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믿어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죠. 시어머니의 소문이 퍼지면서 민수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네일샵 일 좀 줄이면 안 될까?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님 말씀이 내가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걱정하시더라고. 수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소문이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설마 당신도 어머님 말씀만 믿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동네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남편은 이제 수진의 전화도 자주 확인하고 퇴근 시간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여보,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당신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 수진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외면했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 늦게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민수가 술에 취해 기다리고 있었대요.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한 거야? 손님이 많아서 늦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이 네가 남자 손님만 받는다고 하던데.
수진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는 걸.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소문이 퍼진 탓이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이웃들이 수진을 보면 수군거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죠. 어느 날은 아파트 관리실 아주머니가 수진을 불러 세웠어요. 수진 씨, 설마 그게 다 사실이에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퍼뜨리고 다니시는 걸까?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진의 험담을 하고 다녔대요. 미용실에서, 마트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우리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다른 남자랑 다닌대요. 네일숍에서 남자 손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나 봐요. 단골이었던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네일숍은 점점 더 한산해져 갔죠. 수진 씨, 힘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시어머님이 거짓말하시는 거. 몇몇 손님들이 위로해줬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소문이 결국 모든 이웃들의 마음까지 바꿔놓은 거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다음 것을 탄다며 피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던 엄마들도 수진을 보면 자리를 피했죠. 쯧쯧. 저렇게 젊고 예쁜데 왜 바람을 피우나 몰라. 남편이 저렇게 좋은데 결혼 3년도 안 됐다면서. 마트에서도 수진을 보면 수군거렸어요. 관리실 아주머니마저 이제는 인사도 받지 않았죠. 수진 씨, 우리 아파트 품위를 생각해서라도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요? 관리소장님이 어느 날 수진을 불러 이런 말까지 했대요. 남편 민수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도 이미 이웃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수진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죠. 얘가 무슨 잘못을 했지?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이 준비해온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죠. 민수야, 이것 좀 봐. 시어머니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을 민수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수진과 비슷한 옷차림의 여자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멀리서 흐릿하게 찍힌 사진이라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와이프가 며칠 전 호텔 카페에서 만난 남자래. 동네 사람이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어. 사실 그 사진 속 남자는 수진의 네일샵 단골 손님의 남편이었어요. 아내 생일 선물로 네일아트 상품권을 사러 왔다가 잠시 상담을 하는 중이었죠. 여보, 이건 오해예요. 그냥 손님이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수진이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시어머니의 말만 믿기로 한 듯 했어요. 그동안 늦게 들어온 것도 주말에 일한다던 것도 다 이런 거였어?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일하느라 그랬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민수의 귀에는 수진의 해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거실 한켠에 서 있었죠. 이제 됐다. 며칠만 더 지나면 갈라설 거야. 시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수진은 그제서야 깨달았죠.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민수는 수진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밤늦게 들어와서는 소파에서 잠을 잤죠.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난 정말 결백해요. 수진이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진을 동네방네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의 거짓 증거 사진이 동네방네 퍼지면서 수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참겠어. 수진은 마지막으로 해명을 시도했어요. 여보, 제발 그 사진은 진짜가 아니에요. 내 말 한 번만 들어봐줘. 나 정말 못 믿겠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세뇌가 효과를 발휘한 거죠. 짐 정리해. 오늘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어. 수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자신을 내쫓으려고 준비해왔던 거예요. 짐을 싸면서 수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잘 가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실수였지. 빨리 꺼져. 수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게 수지는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왔어요. 가진 것이라곤 캐리어 하나와 통장 잔고 300만 원이 전부였죠. 수지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가진 돈이라곤 통장에 남은 300만 원이 전부였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죠. 하지만 수지는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어. 수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낮에는 취업 준비를 했어요.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한 공부를 했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죠. 나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성공해서. 수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역회사 경리로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퇴근 후에는 쇼핑몰 준비를 위해 디자인과 마케팅을 공부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지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이건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진의 인생에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무역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회사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죠. 그날 만난 분이 바로 강 회장님이었어요. 자네 참 일 잘하는구만. 우리 회사로 옮겨올 생각 없나? 강 회장님의 제안에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강 회장님은 대형 의류 수출 회사의 대표였어요. 수진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죠. 네일숍도 하셨다면서요? 패션 감각도 있으시겠네. 우리 회사에서 기획팀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지는 고민 끝에 강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수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새로운 회사에서 수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어요. 패션 감각과 트렌드를 읽는 눈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죠. 강 회장님과 일하게 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수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기획팀 대리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강 회장님이 수진을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수진 씨, 자네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만. 나랑 저녁 식사나 같이 할까? 그날 저녁 수지는 강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도, 앞으로의 계획도, 그리고 수진의 과거 이야기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힘들었겠어. 강 회장님의 따뜻한 위로에 수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알고 보니 강 회장님도 홀로 되셨다고 해요.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 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대요. 그 후로 강 회장님과 수지는 자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강 회장님이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수진 씨 나와 결혼해 주겠나? 수진은 순간 놀랐어요. 하지만 강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죠. 회장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의 과거를 다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수진을 괴롭혔던 일도 모두 알고 계셨죠.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짓을 알아. 이제는 당신이 행복해질 차례야. 수진은 잠시 고민했어요.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닌 운명의 반전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진은 강 회장님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결혼이 어떤 파격적인 반전을 가져올지는.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 영자는 강 회장님의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몰랐죠. 오늘 신부가 누구인지.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럴 수가. 신부 대기실 앞에 걸린 사진 속에는 수진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이에요.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영자 앞에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수진이 민수와 결혼할 때쯤 영자의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대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성격을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죠. 혼자 남게 된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젊고 세련된 수진이를 만난 순간 강 회장님은 수진이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대요. 그리곤 적극적인 구애로 마침내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수진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입 조심해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영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대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수진이 시어머니가 된 후 영자가 했던 대로 수시로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청소하시고 제가 아침 식사 검사할게요.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셔야죠. 영자 씨, 이게 뭐예요?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다시 하세요.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화장은 너무 진하시네요.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아, 그리고 앞으로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제 아침상을 차려오세요. 며느리 때 제가 했던 것처럼요. 영자 씨가 예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집안에 네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하셨죠? 이제는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릴 차례네요. 영자 씨는 이제 며느리가 되어 보니 어떠세요?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으시죠? 영자 씨, 오늘은 내가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점심 준비해 주시겠어요? 수진은 일부러 영자가 가장 싫어하는 요리를 시켰어요. 된장찌개는 내가 싫어하니까 안 되고요. 양식으로 준비하세요. 파스타랑 스테이크로요. 하지만 저는 양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머, 그것도 못하세요? 수진의 친구들이 오자 영자는 종일 서서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음식도 서툴고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일부러 영자가 듣도록 크게 말했죠. 아, 맞다. 영자 씨, 이따가 저희 모임 끝나면 설거지하고 가세요. 그리고 내일은 일찍 와서 대청소하시고요. 영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예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김치도 담그고 장도 담그셔야 해요. 어머님, 저도 직장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 직장이요? 그만두세요. 며느리는 집안일에 충실해야죠. 영자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진의 집으로 출근하다시피 해야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영자 씨, 이 옷은 왜 이렇게 구겨놨어요? 다시 다려오세요. 이 음식은 너무 짜요. 다시 하세요. 청소가 뭐가 됐다고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수진은 예전에 자신이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되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수진 며느 아니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결국 수진의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요? 재미있네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을 때가 생각나시나요? 수진은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전 이제 지쳤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들 접대하고 지치셨다고요? 겨우 3개월 만에요? 수진이 차 잔을 내려놓았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결혼 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출근했던 거. 퇴근하고 와서는 또 밤늦게까지 집안일하고. 죄송해요. 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 오세요. 20명 정도? 코스 요리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명이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어머, 내가 그때 명절에 30명 손님 대접할 때는 생각도 안 나시나 봐요.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 그러셨잖아요.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모레는 제 친구들 20명 정도 오기로 했어요. 다들 당신 며느리 됐다는 소식 듣고 무척 궁금해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된 거 참 재미있죠? 그쵸?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집 대청소도 해야 해요. 창문, 베란다 다 해야죠. 제가 그때처럼요. 그리고 제 남편 강 회장님 생신도 다가오는데 100명 정도 초대할 것 같아요. 음식은 당신이 직접 하셔야죠. 100명이요? 전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어머, 그런 말씀 마세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때 나보고 그러셨잖아요. 수진은 영자 앞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요즘 당신 늦게 들어온다면서요? 누구랑 다니시는 거예요?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아니 전 그런 거 없어요. 다 늙은 나이에 무슨 소리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요. 당신이 늦게 마트 앞에서 남자랑 이야기하는 거. 사진도 있어요. 그건 그냥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본 거예요. 아, 맞다. 이 사진 동네방네 돌려야겠네요. 내가 당했던 그때처럼요. 영자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것 같았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요? 당신이 나한테 하셨던 것처럼 하는 건데.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가서 저녁 준비하세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집안 청소도 다시 하시고요. 영자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하지만 수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아,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동네 봉사활동도 나가셔야 해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봉사활동도 안 하면 체면이 깎이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앞으로도 쭉 해볼 거예요, 며느리 교육. 그렇게 수진의 완벽한 복수는 계속됐어요. 영자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동네에서도 완전히 고립됐죠. 하지만 수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소주병을 손에 쥐고 비틀거리며 영자를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난 엄마한테 속은 거야. 이혼 후 민수는 2번의 재혼에 실패했어요. 첫 번째 재혼녀는 6개월 만에 이혼했죠. 2번째 부인도 1년을 못 버텼어요. 이제 40이 훌쩍 넘은 민수는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 매일 퇴근 후엔 소주에 의지한 채 살았죠. 수진아 미안해. 술만 마시면 수진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진은 이제 성공한 회사 대표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어머니를 완벽하게 복수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다 망쳤잖아요.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민수는 이제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가 잃어버린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가정, 평온한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이제 민수의 하루는 회사와 허름한 원룸을 오가는 것이 전부예요. 휴일이면 소주병을 붙들고 혼자 중얼거리죠. 수진아 그때 내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지는 이제 완벽한 복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민수는 외롭고 쓸쓸한 중년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영자의 마지막 발화. 여보, 제발 이혼해 주세요. 영자는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하고 이혼하면 수진이랑도 끝낼 수 있잖아요. 제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네. 당신이 수진이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전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제발 이혼만 해주세요. 이혼? 절대 안 돼. 내 체면이 있는데 이혼을 왜 해? 영자의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이 수진이한테 한 짓을 내가 다 알아요. 거짓말로 이혼시키고 동네에 소문내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수진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와서 나랑 이혼으로 도망가게 해줄 순 없죠. 영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흐느꼈어요. 그럼 전 어떡하죠? 이제는 수진이가 무서워요. 참으세요. 당신이 수진이한테 했던 것처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영자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것 같았어요. 도망갈 구멍마저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이제 얼른 우리 아버님 댁 가서 저녁 준비하세요. 오늘 수진이가 친구들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영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쫓겨났던 며느리가 몇 년 후 오히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되어 돌아와 완벽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복수가 과연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영자 씨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됐어요. 아들 민수는 재혼에 실패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무너져 가고 있고요. 수진의 복수는 완벽했죠. 시어머니 영자는 자신의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의 인생도 자신의 인생도 모두 망가뜨렸죠. 내 자식을 위해서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어머니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하죠.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결국 자식의 불행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수진의 완벽한 복수는 통쾌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수로 인해 수진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을까요?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미움의 고리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미움이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은 어떠신가요? 그 미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